우리는 그것만 체크를 좀 하면 돼요. 결국에는 시장의 가장 큰 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과 외인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매매를 하느냐. 안녕하세요, 소장님. 그저 평범하게 일하면서 틈틈이 주식하는 개미입니다. 평범한 개미답게 삼전도 보유 중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삼전은 삼성전자를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요즘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쳐다보는 재미로 삽니다. 오늘 기준으로 8만원을 찍었더라고요.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2시 50분인데 2시 50분이란다. 4월 2일 화요일 2시 50분 지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냐? 8만원 넘었었죠. 8만 3천원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8만 5천원까지 올라왔네요. 오늘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슬슬 걱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 이쯤에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에 10만원까지 달려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매도할 각을 보고 있긴 한데 언제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야말로 10만 전자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개천에서 용진하는데 사연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제가 이 사연을 좀 컨택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께서 10만 전자 보고 언제 팔아야 될까라고 하는데, 결국은 주식은 사고 파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시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타당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아니면 보유를 하든지 이러한 선택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좀 사연을 컨택을 하고 이 영상을 좀 찍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요즘 잘 가고 있나요? 결국은 알다시피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결국 먹거리 자체는 HBM입니다. HBM, 고대역폭 반도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알다시피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 한 해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AI 반도체가 이제 가장 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AI 반도체에서 이제 가장 차세대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게 HBM, 영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자, 그런데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바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두주자는 역시나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게 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등은 SK하이닉스고 그 다음에 2등이 삼성전자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세대, 5세대까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는 그 뒤를 바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4세대 HBM 같은 경우는 현재 양산에 돌입이 돼서 양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5세대는 역시 올해 내로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5세대, 결국은 4세대, 5세대에서 이제 5세대가 가장 최첨단이고 알아주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이 5세대 AI 반도체를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 가장 많이 좀 상승폭이 나왔었고, 기존에 있던 반도체 속도보다 월등한 속도와 그 다음에 연산 처리 장치를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HBM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은 반도체라는 건 알다시피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안 쓰이는 곳이 없고, 결국은 이 세계 경제를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반도체 산업인데, 이 HBM 관련돼 가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일한 거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긴 한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겨우 4세대 쪽 들어가는 거예요. 알다시피 2차전지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업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은 기술력이 받쳐주고, 이 기술력이 받쳐준 데서 생산이 가능하고, 이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결국에는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HBM, 결국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자체가 2028년도까지 연평균 25%씩 성장할 거라고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픈 AI랑 그 다음에 GPT-5가 이르면 여름에 좀 출시를 한다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알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한번 98,000원까지 찍었다가 그리고 나서 거의 5만원 밑으로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5만원 밑에서 다시 이제 거의 10만원 구간까지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결국엔 이게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반도체가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거는 2차 전지와 반도체인데, 올해는 또 반도체가 그만큼 엔비디아의 미국의 실적과 이런 사업 호황에 힘입어서 반도체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반도체 시장이 또 천년만년 갈까요? 아니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쉬어가는 구간은 나오게 되고 기간 조정이라는 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반도체 쪽에 올해 한 해 힘을 얻게 되게 되면 내년에 또 뭐가 올라가겠어요? 내년에는 또 올해 한 해 숨지겨 있던 2차 전지가 또 움직이는 거죠. 결국 2차 전지가 움직이고 반도체가 움직이고, 또 2차 전지가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가 움직였다가 떨어지고, 결국은 순환이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돈들이 어디 가나 어디로 유입이 되나 우리는 그것만 체크를 좀 하면 돼요. 결국에는 시장의 가장 큰 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과 외인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매매를 하느냐. 지금에는 확실히 2차 전지는 소외됐지만 반도체에 많이 자금이 몰려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돼서 엑시트가 하게 되게 되면, 빠져나오게 되면 그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가격이 많이 싸게 된 2차 전지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 사이클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반도체 업종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5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HBM 관련해가지고 우려가 좀 있었어요.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업황 호조를 제대로 이제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HBM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올해 1월부터죠. 이제 흑자 기조로 좀 돌아서고, 최악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에 48,000원, 5만원 시점일 때, 그때 이미 최악의 시점은 지나간다고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했었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영상을 작년에도 많이 남겨드렸었는데, 삼성전자는 반드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격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돌파를 하겠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것이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팔면서 에이 안 사! 삼성전자 안 봐! 라고 해버리겠지. 삼성전자는 결국은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부분은 결국은 반도체란 말이야. 반도체, 대한민국의 근간산업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되면 또 페이스가 돌아. 그 페이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쌀 때 지금 어느 정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사놓는 것도 난 나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 왜? 가격이 싸니까, 메리트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5만원 구간일 때 이 정도면 가격이 괜찮은 구간이다. 그리고 이미 반도체가 최악의 실적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악의 시점은 지나가서 슬슬 회복하는 모습, 호조되는 모습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다만 이게 알다시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뭐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틈을 두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시점들이 1월달부터 올해부터 실적 호조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1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겠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 자체가 이미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 HBM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이미 시장의 두각을 슬슬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안 좋을 때는 하염없이 안 좋은 말만 들려요. 좋은 때는 하염없이 좋은 말만 들립니다. 근데 그게 웃긴 일이거든요. 막 5만원대 무너졌을 때 반도체 업종이 너무 개판이다, 반도체는 절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반도체 너무 어렵다. 제가 삼성전자 그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5만원 밑에 구간에서는 모아간다 생각하고 그냥 모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영상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 야,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싸다고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네? 반도체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 삼성전자 실적 개판 날 거 뻔히 아는데 이거를 가격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차 전지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가격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야, 2차 전지 지금 뭐 트럼프니 뭐니 해갖고 IRA니 뭐 다 난리가 됐는데,
이 2차전지 상황에서 2차전지를 괜찮게 보고 있다고 어디 가서 좀 맨날 악플에 이만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게 과정이에요. 이게 비전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 그런다면 결국은 순환매는 돌기 마련이거든요. 삼성전자 그때 반도체 안 좋을 때 작년에 얘기했을 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올라왔던 것처럼 2차전지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또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을 때는 종목이 안 좋고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말만 많이 들리게 되고 좋을 때는 또 좋은 말만 많이 들리게 돼요. 참 이게 어불성설인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소식만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본질 가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컨디션이 나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야구 경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년에 야구 경기가 144경기 열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시즌이 한 7개월, 8개월간 되죠. 가을 야구까지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자, 그러면 7,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야구 선수가 매 경기 나와서 매 경기 좋은 활약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올라가다 보게 되면 컨디션이 나빠지고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의 뭐 슬럼프가 나와서 실력이 좀 떨어져서 안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선수를 믿고 쓰는 이유는 뭡니까? 감독들이 얘의 기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이 선수가 비록 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얘는 언젠가 결국 지 가치를 찾아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모습까지 올라올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선수가 안 좋아졌다고 한 번에 다 내버리는 감독 보셨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사서는 의미가 없어요. 안 좋을 때든 좋을 때는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 기업이 무언가를 뭘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비전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 기업의 우리는 본질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매도 시점은 늘 그렇지만 정해진 건 없어요.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저점을 맞추는 거고 고점을 맞추는 겁니다. 저점과 고점은 절대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분할 매도를 하고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오게 됐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오게 된다 그런다면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어느 정도 팔고 또 여유 자금으로도 들고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단기적으로 빼야 될 자금이면 다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고 뭐가 되든 돈만 벌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는 성공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매매 시점을 잘 결정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시간으로 사연으로 뵙도록 할게요. 갈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